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테스트네이션의 우승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디지털 SAT 시험 시간 관리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시험 공부 되게 잘해놓고선 막상 시험장에서 시간 관리 잘못해가지고 이제 망하는 경우가 있는데 왜 그런지 어떻게 하면 좀 준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시간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하죠. 문제의 구성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모듈 1이 27문제 32분, 모듈 2가 27문제 32분 아마 시험을 준비해본 학생이라면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아니면 시험을 봤다 온 학생도 알고 있을 텐데 요게 문제별로 쪼개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단어가 네 문제에서 최대 6문제까지, 독해가 10문제에서 12문제, 문법이 8문제에서 10문제, 뭐 리서치가 한두 문제 정도. 비율은 시험 문제마다 달라질 수 있는데 요 정도의 비율로 나오고, 이거를 만약에 27문제 32분을 계산을 해보면은 한 문제당 1분 20초 정도의 시간을 쓸 수 있다라고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은 딱 이 단순 계산으로 봤을 때 굉장히 부담감이 느껴질 수 있어요. 왜냐면은 그럼 내가 독해 문제, 이 리딩 문제를 준비를 하거나 연습을 할 때 한 문제당 1분 20초 안에 푸는 걸로 연습을 해야 되냐? 라고 하면은 문제 구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과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이 문제 구성이 이해가 됐다면 이 라이팅 파트에 대한 준비를 빠르게 하셔야 돼요. 이 라이팅, 문법 문제는 아주 빠르게 푸는 게 사실 디지털 SAT에서 핵심인데요. 이 단어와 문법 문제까지를 10분 내로 푸는 걸 반드시 연습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제 단어 문제가 4문제, 뭐 대부분 이제 4문제가 나오거든요. 3문제 아니면 4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요거를 풀고 문법 문제까지 합쳤을 때 리딩 문제를 제외하면은 이제 27문제 중에서 17문제, 뭐 16문제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리딩 문제가 10문제에서 11문제 정도 되잖아. 그러면은 이 단어와 문법 문제까지 10분 내로 내가 풀 수 있다라고 하면은 리딩 문제에서 실제적으로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이 20분 정도가 남게 됩니다. 이 문법은 어떻게 이렇게 빨리 풀 수 있냐면 패턴만 숙지하면은 30초 안에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실제로 굉장히 많아요. 어떤 문제들은 내가 그 필요한 문장만 읽으면 풀리는 문제들이 대부분이고요. 또 어떤 특정 문제들은 문법 문제에 보기만 봐도 정답이 나오는 문제들이 또 있단 말이죠. 이런 거는 30초가 아니라 솔직히 5초, 10초 안에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내가 패턴만 잘 알고 파악을 해놓는다면 실제로 단어와 문법까지 10분 내로 푸는 학생들, 제가 훈련시킨 학생 중에서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빨리 훈련이 된 친구는 솔직히 7, 8분만 해도 이 단어와 문법 문제를 모두 푸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자, 이렇게 내가 10분 내로 단어와 문법 문제를 다 풀 수 있다라고 하면은 독해 문제에서 최소 20분 이상을 확보해 두게 됩니다. 그러면은 아까 독해 문제가 뭐 10문제에서 11문제, 12문제라고 했는데 뭐 11문제가 나왔다라고 가정했을 때 20분을 가지고 있다면 한 문제당 2분 정도의 시간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아까 1분 20초보다 40초나 늘어난 시간이기 때문에 훨씬 더 여유를 가지고 풀 수 있고요. 사실은 이 리딩 10문제 안에서도 어떤 문제는 2분 내에 풀리는 좀 난이도가 낮은 리딩 문제도 섞여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가 어려운 문제에서 풀 수 있는 시간을 훨씬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시간, 내가 보캡과 라이팅 파트를 다 푸는 데까지 시간을 10분이라고 했는데 그걸 어떻게 측정하는 게 좋냐면, 저는 독해 문제는 실제로 시험을 볼 때도 연습을 할 때도 마지막에 푸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뭐 여러분이 문제를 풀면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구성이 돼 있을 건데, 자, 1, 2, 3, 4번 제가 이거 실제 시험 하나를 가지고 온 거거든요. 1, 2, 3, 4번까지가 이제 단어 문제가 나온 거고요. 16번부터 시작해서 이제 문법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푼다? 1, 2, 3, 4번을 풀고요. 16번으로 건너뛰는 방법도 있고 27번으로 건너뛰어서 끝에서부터 앞으로 풀어오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1, 2, 3, 4 그리고 16번부터 27번까지 푸는 시간을 몇 분? 10분 내로 만들 수 있도록 연습을 하시는 게 시간 관리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5번부터 15번까지 딱 풀 때 20분 또는 21분, 많게는 22분까지 확보를 해놓는 것에 따라서 사실 여러분들의 리딩이 당연하게도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리딩을 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훨씬 더 지문도 이해가 잘 되고 이 압박감이 훨씬 덜 느껴지기 때문에 정답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시간이 적으면 압박감이 느껴지고 제대로 못 읽으니까 맞출 수 있는 문제도 틀리게 되겠죠. 그래서 독해 문제는 마지막에 푸는 게 좋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모든 문제를 맞추려고 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 컬리지 보드가 시험을 만드는 기관인데 이 기관에서는 이 테스트 밸리디티를 위해서 난이도 조절을 한다라고 합니다. 테스트 밸리디티가 뭐냐면 이 시험이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 줄 수 있는 만큼의 난이도를 잘 평가할 수 있는 시험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못하는 친구가 어느 시험을 봤는데 갑자기 나보다 훨씬 높은 점수가 나오면 테스트 밸리디티가 낮은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수능 영어에서도 뭐 32번, 30번, 31번 요 문제 라인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평가를 받는데 그런 부분에서 난이도 조절을 하는 거죠. 2점, 3점 문제를 나누는 것처럼 컬리지 볼트도 마찬가지로 문제의 배점은 같지만 그런 난이도 조절을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마다 난이도가 다르며 특정 문제가 어렵게 만들어져 있어요. 한마디로 내가 문제를 쭉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어떤 중간중간의 문제들은 자, 너 틀려라. 너 이거 좀 어려운 문제야. 시간 내가 너 여기서 끌 거야.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그거를 어떻게 하면 그러면 좀 이런 문제들에 좀 덜 막힐 수 있냐? 저는 학생들한테 반드시 목표 점수를 잘 세팅하고 접근을 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장에 예를 들면 610점이야. 그래서 내가 이번 시험에서 현실적으로 물론 760점 한 번에 받으면 좋겠지만 내가 일단 720점을 받는 게 목표야. 라고 한다고 하면은 720점이면 모듈 1, 2를 합쳐서 본다고 했을 때 한 5문제 정도, 6문제 정도 틀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대여섯 문제를 틀릴 정도의 점수인데 다 맞추겠다고 생각을 해서 1번부터 쭉 풀어나가는데 심지어 제가 방금 말한 전략도 몰라서 그냥 1번부터 쭉 풀었어. 1, 2, 3, 4, 5, 6, 7, 8, 9, 10. 근데 11번이나 뭐 13번에서 어려운 리딩 문제 나왔어. 근데 목표 점수가 세팅이 안 돼 있는 친구들 못 넘깁니다. 그냥 스킵을 하고 다 푼 다음에 또 어딘가 뭐 18번에서 어딘가에 막히고 뭐 25번에서 막히고 해서 한 3문제 정도 막히고 나머지를 다 푼 다음에 돌아가서 풀어야지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걸 내가 한번 처음 막혔을 때 11번에서 딱 막혔어? 그럼 이걸 무조건 맞추고 넘어가려고 하다거나 시간을 너무 많이 쓰게 되니까 내가 11번을 뭐 한 3, 4분을 써서 풀었어. 그러면 이미 2문제, 3문제 풀 시간 날아간 거거든요. 그럼 11번에서 이렇게 됐을 때 한 19번, 20번까지만 와도 시간적인 압박이 느껴져요. 위에서만 이제 빨간색으로 막 시간 얼마 안 남았다고 막 뜨고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21번부터 27번까지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부분의 문제들이 틀리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목표 점수를 물론 여러분이 뭐 학생 이거 듣고 있는 학생 중에서 저는 이번 목표 점수 무조건 780점이에요. 왜냐면 저 이미 700한 20점, 30점은 있고 780점 받을 거예요 하면 다 맞출 생각으로 접근을 해야겠지만 내가 당장에 뭐 500점대, 600점대에서 이제 700점을 막 넘기려고 하고 있는 학생이라고 하면은 점수를 잘 생각을 해서 내가 넘길 수 있는 문제는 좀 넘기면서 문제를 푸는 훈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디지털 SAT 시간 관리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우리가 수능도 이제 얼마 전에 수능이 있었는데 수능도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는 학생들에게 싹 몰아넣고 모의고사 시간 딱딱딱딱딱 재가지고 모의고사 하잖아요. 왜? 시간 관리, 실전과 같은 감각에서 시간 관리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반드시 이 시간 관리 위딩만큼이나도 중요한 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좀 전략적으로 위딩을 마지막에 배치하고 틀릴 문제들은 좀 버릴 문제들은 줄 건 줘 하면서 틀리면서 문제를 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SAT 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